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다음에 도주극을 벌였던 남성. 그런데 정말 행방이 묘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약 한 달 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입니다. 네. 별거 중이면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네.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하, 네. 그게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딱 한 달 전이네요, 진짜. 네, 고흥군 한 주택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현장을 본 아들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 아하. 이 아버지는 바로 1톤 트럭을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하, 네. 빠져나갔는데 이제 경찰이 당연히 추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당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한 2시간 정도 된 다음에 네. 그 나로도 인근 바닷가 벼랑 끄트머리에 정차한 트럭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 80도가량 경사진 그 벼랑, 그러니까 거의 직각이라고 거의 보시면 그러네요. 돼요. 수직이네요. 여기에 네. 그냥 차를 몰고 돌진을 합니다. 아유. 그래서 무려 15m나 아하.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떨어진 데 추락을 하는데요. 이 남성은 다행히 차창으로 빠져나와서 그 길로 바로 해안 쪽으로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을 굉장히 했지만 무려 기동대, 중대, 헬기, 해경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요. 네.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 당시에 글쎄요, 정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벼랑 끝으로 차를 1톤 트럭 차를 몰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5m 정도에서 차가 멈췄다는 얘기는 임방글 변호사님 뭔가 거기에 어떤 이 당시의 지형이나 무슨 물책 차가 걸린 거예요? 15m 벼랑으로 추락하다가 지금 15m 걸렸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15m를 쭉 내려갔는데 네. 다행히 나무에 걸렸어요. 아. 차가 나무에 걸려서 차가 당연히 멈췄고요. 이 남성은 이제 그 차창 밖으로 탈출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이 14살이나 지금 이 여성, 이 아내와 그리고 지금 남편은 14살의 차이가 나는 동거했던 사이였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금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에도 아마 가정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남성이 아마 이분들이 몇 살 때 서로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남성에 비해서 아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아내도 관계 속에서 나이도 들고 아이도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다가 보니까 네. 이 남자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속 억압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뭔가 폭력이 강요가 되다가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같이 살 수 없었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하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이혼 소송이 있게 되면서 네. 완전히 이 여성이 나를 떠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아내가 또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느니 이 아내를 아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하하.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살았던 일에 대해서 서로 소장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격분하게 되는 이런 공격적인 남편들이 많습니다. 네. 나하고 살았던 게 전부 불행했다는 거야. 하하. 나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까 본인의 네.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인지하는 거죠. 아내 네. 입장에서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네. 그런데요, 이 오윤성 교수님, 당시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이 남성, 그런데 벼랑 아래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경찰이 정말 많은 경력을 투입하고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저런 그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사망했다라고 해서 뭐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경찰에 체포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이 남성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둔기를 휘둘려 가지고 두개골 골절이 됐단 말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오는 그 자체가 네. 이건 죽음의 공포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보복이 두려워 가지고 사실은 뭐 이것은 이번에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보복이 두려워 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매맞는 아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나이 차도 있고 어떤 조정 통제하는 그 과정에서 네. 결국 내가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면 파괴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하하.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요, 헬기도 동원하고 정말로 이 육상으로는 수많은 경력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찾았는데 그동안은 못 찾았단 말이에요, 장희영 교수님. 결국 이 남성 발견은 됐습니까?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인근 대나무 숲 근처에 쓰러져 있는 걸 지역 주민이 발견하고 어허. 신고를 하면서 이제 경찰이 네. 출동해 보니 이 남성이 그 남성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무려 한 달 동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대, 중대가 투입이 되고 헬기도 투입이 되고 네. 해경까지 투입이 되고 어허. 200여 명의 경찰들이 살은 수색을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이 사람이 유년 시절부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좀 지형을 잘 알고 있지 그랬겠네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네. 잘 숨어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리 숨어 다닌다고 한들 이 한겨울에 산에서 한 달을 있는다라는 맞아요. 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이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고요. 아하. 집을 나갈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는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어디 뭐 다른 데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하. 온몸이 흙투성이었었고 네. 발에는 동상이 걸려 있었고 아이고. 아마 영양실조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추정입니다만 일단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나고 자랐나 봐요. 그쪽 지형을 잘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달을 산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나중에 이제 의식을 찾고 추궁을 해보다가 보면은 네. 아마 움막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폐가 같은 데서 일단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추위를 갖다 피할 네. 수 없으니까요. 그런다면 물은 아마 중간에 뭐 우물이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얻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본인이 내려왔을 때 체포가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식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최소한 더 어떤 나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하. 그런 다음에 어떤 본인의 체질상에 있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우리의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에 굶주렸을 때는 생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 안에 비축된 지방을 갖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질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의 문제인데 저는 이 남편이 단지 본인이 체포가 되는 게 두려워서가 한 달을 버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결국은 네. 본인이 실패한 어떤 살해 행위를 갖다 완수하겠다는 복수심 때문에 아마 한 달을 갖다 버텼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두개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샅샅이 주변을 수색했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피해를 당한 아내 입장에서는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떨어진 지점에 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수중에서 이제 바다 안에 이제 칼만 발견됐습니다. 별거를 8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혼 소송을 접수해서 소송 중입니다. 불안한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살아서 왔을 때는 또 제2차 보복이 두려운 거지.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오윤선 교수님, 지금 경찰 얘기 들어봐도 딱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남편이 지금은 의식이 지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랍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아마 근근히 버티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발견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 저걸 보면은 꼭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일본군 패잔병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뼈와 그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 네네. 있었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그 질투 내지 분노가 얼마나 집요한가. 아하. 아마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추운 겨울날에 음식물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60대가 한 달 버텼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게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분을 갖다가 이제 지탱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수심 하나로 이제 지탱을 한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그 부인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 생각 오직 하나만 가지고 버텼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 남편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아하.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다시 살아오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할 분명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 여성이 더 불안에 떨지 않았는가라고 그랬을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됩니다. 네. 지금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옷을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집을 나갔을 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한 달 만에 발견된 남편. 그런데 동상에 걸렸답니다. 발은요. 그 산에서 지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식이 없어서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의식이 돌아오면 이 남편을 상대로 모든 걸 다 사사시 해야겠죠, 지금 경찰이. 네, 경찰 뭐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네. 그와 별개로 이 피해자인 부인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또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우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접근 금지, 뭐 하다못해 문자나 메시지, 전화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임시조치 결정을 네. 내려주고요. 만약에 기소가 됐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따로 이 여성분께서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 아하. 신청을 하면 또 마찬가지 또 남편의 접근 금지를 또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 네네. 지금 이 사건에서 여성이 일단 폭행을 당하게 너무나 큰 중상을 입었잖아요. 이런저런 정황들 여성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네. 대상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무슨 뭐 폭력을 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표현을 하는 저는 네.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정신적인 전 학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 아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다가 추가로 이 아들의 정신적인 치료 부분들도 좀 그러네요. 주위에서 함께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내뿐만 지금은 별거에서 한때는 잘 살다가 이혼 소송 중에 그리고 별거가 한 8년 됐대요. 그리고 8개월 정도 됐나요? 8년 정도 됐던 별거를 8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던 이 부부 사이에 그 아들은 얼마나 또 공포에 떨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신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찾아와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